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는 어디를 피시냐면, 자, 교재 1페이지 그 파트 1 서론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앞에를 한 장 넘겨보시면 형사 절차 개관도라 그래가지고 1, 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림 같은 거 좀 그려진 파트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를 좀 펴두시고 첫 시간은 교재 진도는 안 나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커리큘럼 소개하고 이제 공부 좀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좀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는 게 기본 강의죠. 기본 이론 강의.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부터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는 거고요. 5월에 지금 이제 선행 강의로 우리가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형사법 해가지고 입문서를 가지고 기초 이론 입문 강의 격으로 이제 기초 강의를 지금 지난달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4주 동안 한 달 동안 듣고 이제 지난주에 종강한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작할 때도 한번 얘기는 했는데 기초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듣고 지금 바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초 강의를 안 듣고 바로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내가 이제 기초 강의를 지난달에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지금 들으면서 무리해가지고 병행해서 기초 강의를 뭐 인강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듣겠다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본 강의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기초 이론 강의 다룬 건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메인 공부는 기본서 가지고 하는 기본 강의부터 이제 메인 내년 시험 대비로 공부가 시작을 하는 거면 이제 기초 이론 강의 단계에서 뭘 했냐면 기본 강의에서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쭉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좀 더 바꿔 말하면 처음에 고생을 좀 덜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주로 등장하는 기본적인 체계를 잡고 여기서 주로 등장하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설명하고 잡고 하는 강의였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이 이따 바로 설명도 하겠지만 형사법, 그러니까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묶어가지고 형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형사소송법이지만 어쨌든 이제 형사법으로 전체 묶이는 법이기 때문에 형사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형법 개념이 은근히 좀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따라 가지고 형법하고 형소를 둘 다 공부하는 시험도 있지만 형소만 공부하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형소만 하시는 분들이 형법 개념 같은 게 좀 나올 때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쫙 설명하고 한번 잡은 게 이 강의예요. 그래서 이 기초 강의를 듣고 지금 기본 강의로 넘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때부터 그런 개념 나오면 당연히 설명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듣기 위한 밑작업이었는데 기초 강의 안 듣고 바로 기본 강의로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무리해가지고 뭐 인강 같은 거 추가로 들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끝났으니까 넘어가고 추가로 할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라고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자,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뒤로 가면 공식적인 강좌명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 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부터 해가지고 7월, 8월까지입니다. 6월 같은 경우는 주 1회로 진행되지만 이제 7, 8월은 주 2회로 가죠. 그래서 8월까지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해요. 그럼 말 그대로 기본서, 기본서라는 건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요? 이 기본서에 있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붙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쳐낸 무슨 저 핵심 정리지 막 이제 이런 걸로 하면 빠지는 게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좀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들어가는 거긴 하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서로 볼 거예요. 자, 기본서 가지고 강의 회차도 여기가 제일 길죠.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겁니다. 교재 정리까지 해가면서 전체적인 이해해가면서 설명 듣고 혼자서 복습까지 해가면서 차근차근 형소법 전체 내용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심화이론 강의는 뭐 말이 심하라 그래가지고 더 어려운 걸 배운다 이런다기보다는 방금 내용 공부 차근차근한 거 좀 더 빠르게 한 번 더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좀 더 이제 심화적인 영역, 어떤 영역이냐면 분명 우리가 파트 1을 배우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중요 내용이 파트 2나 파트 3 뒤에서 배우는 것까지 공부가 돼야지 뭔가 제대로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형법보다 형소법이 좀 더 그런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전체 어쨌든 한 바퀴를 돌리고 나서 심화 강의 단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미루는 것들이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다룬다고 하면 이제 심화 강의 성격이 맞는 이름이 맞는 거고,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지금 차근차근 내용 공부한 거를 그런 심화적인 내용 같은 이제 미루는 거 없이 역시 또 기초적인 설명 이제 다 했으니까 생략해 버리고, 그래서 기초적인 설명 좀 생략하고 좀 어려운 것까지 끝까지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돌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리 강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 두 번째 내용 강의 같은 경우를 기본서는 너무 이제 페이지도 많고 하니까 좀 더 얇은 책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책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책 안 바꿉니다. 그냥 똑같이 기본서로 가요. 같은 책을 두 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수험적인 효율을 생각했을 때 새 책을 여러 개 끊어서 보는 것보다 좀 더 막 줄여 얇은 책을 이제 바꾸는 거죠. 책을 갈아타 가지고 새 책을 정리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봤던 책을 좀 더 덧대고 추가 정리하면서 여러 번 보는 게 수험 효율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 추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기본서 한 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도 기출문제 풀지만 기본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진도에 맞춰 가지고 기본서 복습을 같이 병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보는 기본서는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책을 깨끗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교재 정리도 어떻게 하라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책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면 시험 직전 돼 가지고 내가 본 책이지만 지저분해서 도저히 다시 못 보겠다, 책 바꾸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책은 좀 깨끗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핵심 뭐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풀이에요. 특히 2단계에서는 이제 진도별로 우리 시험 기출문제를 여기서 배웠던 진도에 맞춰 가지고 쪼개서 재배열을 시켜요. 그래서 진도별로 기존에 배운 거 역시 순서대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기출문제 풀이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 가지고 풀 건데, 자, 요거 맨날 수업 시에 처음에 얘기하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직렬에 따라 가지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시험 과목이 직렬에 따라 이름이 지금 다르죠. 형사소송법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형사소송법 개론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걸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얘기를 해도 초반에. 왜냐면 지금 수업 자체가 형사소송법이라고 돼 있죠. 개론이란 말이 안 붙고 교재도 그냥 형사소송법 해가지고 전체 내용 다 다루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국어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개론이 좀 더 개관해가지고 대충 보는 추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름만 보면은 요거보다 뭔가 얘가 좀 범위가 좀 더 적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쉽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네요. 이름만 봐가지고는.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공부해야 되는 범위, 출제 범위, 출제가 실제로 되는 기출문제의 난이도 100% 일치해요. 왜 100% 일치한다까지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법학에서 확언은 잘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다, 뭐 대부분이라서 확실히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100% 그냥 같다고 하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사지선 다 20문제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같은 날 봐요. 같은 출제 기간에 출제해가지고 같은 날 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사지선 다 20문제면 지금 여태까지예요. 이게 몇 년 쌓였거든요. 뭐 1, 2년 그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해가지고 최근 한 5년에 10년 동안 20문 중에 같은 날 시험 봐요.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해설을 내려고 이제 문제를 비교해 보면 한 16문제가 같은 문제가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문제예요. 네, 문제 배열 순서가 여기서는 1번에 나왔던 문제가 뭐 15번에 나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 지문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지선다 통 문제 위치 정도 같은 거 뭐 바꾸는 경우도 있고, 요새 같으면 그것도 안 바꿔요. 그냥 요새 시험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가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한 3문제에서 4문제, 5문제 정도만
다른 문제를 내는데 그것도 범위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20문제 중에 16문제가 토시 하나 똑같이 나오는 시험에서 뭐 범위가 다르고 출제 경향이 다를 여지가 있어요? 뭐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강의가 형소법 강의라고 하면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 듣는 강의인 거고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 듣는 강의인 겁니다. 자, 그리고 뭐요? 기출문제를 푼다고 하면 내가 이제 시험 준비용으로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내가 풀고 정리하는 기출문제 범위를 한정하고 출발해야죠. 무슨 옛날 사법시험 객관식 기출 이런 거 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뭐냐면 방금도 얘기했죠. 16문제가 맨날 똑같이 나오면 경향이나 어떤 범위나 난이도가 일치하는 시험으로 봐도 무방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4문제, 5문제가 다른 문제 나오는 거 있죠? 요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고 정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기출문제 풀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단계에서. 자, 그리고 또 요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도 추가로 보냐면 7급에 가시면 또 형소법이 있어요. 사지선다. 얘도 같이 풉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하든 이거에서 더 줄이는 건 없어요. 더 늘리는 강의는 있어도. 근데 일단 저는 1차적으로는 딱 좀 좁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7급, 9급 하시는 분들도 7급은 풀어야 되고 이제 인강이랑 들으시는 분 중에 7급 대비도 꽤 있으실 건데 7급 대비로도 당연히 이런 건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출제 기간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다고 또 범위가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직 9급도 사지선다 객관식 형소법 문제가 들어가요. 근데 뭐 이제 굳이 따지자면 국가직 9급보다 법원직 9급이 문제 풀기 좀 까다롭긴 해요. 어렵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지문 자체가 좀 길게 나와요. 똑같은 판례를 출제할 때 얘는 한 2줄 지문으로 나오면 한 4줄 지문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판례고 키워드고 체크할 것도 똑같은데 일단 문장 자체가 길게 나오면 당장에 어떻게 돼요? 한정된 시간에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까다롭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법원직 같은 경우 시간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좀 더 문장을 빨리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세부적인 몇 개 영역에서 여기선 거의 버리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 2, 3, 4년에 한두 지문 정도 나온다라는 파트가 가끔 한두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수업하면서 얘기할 거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메인 대상에 제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같이 해서 풀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게 몇 년 전에 7급 시험 제도가 대대적으로 한번 개편이 돼가지고 이제 1차는 피셋으로 가름해버리고 2차 시험에서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7급 형소랑 9급 형소랑 그렇게까지 난이도 차이가 많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았어요. 7급이면 어쨌든 급수가 좀 높으니까 좀 더 어렵게 내야 되지 않냐 뭐 이랬었는데 이제 피셋이 생기고 이제 시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한번 문제가 전체를 갈아엎어졌어요. 그래서 7급이 이제 확실히 어렵습니다. 요새 7급은 문제 자체가 확실히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또 얘를 기출문제 풀에 제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 준비하시는 이제 분들 메인이죠. 이쪽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은 약간 심화 문제격으로 최근 7급은 같이 풀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구별할 필요 없어요. 다 공부하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출제 경향이 완전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좀 어려운 문제 풀면 좀 상대로 쉬운 문제 같은 거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2권을 내는데 기출문제집 1권이 딱 요 정도 포함하는 거예요. 진도별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걸 푸는 게 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집 2권은 보통 2단계에서 정리하게 되는데 이상적으로 여기서 같이 풀면 좋은데 여기를 이제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설하다 보면은 딱 여기서 이제 딱 그 2달이 끝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로 진도를 한 바퀴 쫙 돌리고 다시 처음부터 가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제 이 후반부로 가면 여기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항상 마지막 단계는 뭐야? 실제 기출문제처럼 전범위 랜덤으로 딱 출제해가지고 전체 범위 실제 출제 경향에 최대한 좀 유사하게 맞춰가지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돌리는 게 항상 마지막 과정이긴 해요. 당연히 우리도 이제 마지막 과정 들어가되 좀 더 앞에 이제 한 번 더 거치고 가는 게
정말 이제 바쁘고 막 진도가 밀리면 이거를 여기다 그냥 출제 좀 가능성 높은 것만 그냥 모의에서 포함시켜서 돌리기도 해요. 작년 이제 저번 커리큘럼 그렇게 돌렸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추가할 겁니다. 추가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일단 이게 공부가 돼야 돼요. 일단 이것만 잘 공부하면 붙는데 지장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공부를 정말 차근차근 하면 요게 올해 끝나거든요, 공부가. 그렇게까지 막 내년 초반까지 이걸 끌고 갈 게 아니에요. 정말 차근차근 그냥 커리큘럼대로만 복습 잘 강의 안 밀리고 복습만 잘하면서 따라와도 올해 그냥 딱 한겨울 되기 전에 이게 끝납니다. 그렇다고 뭐 남은 기간 놀 것도 아니고 뭐야. 완벽한 이제 시험 준비로 가는 거지. 100점 맞자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한두 개 틀리는 거에서 그냥 100점까지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여기까지 해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어떻게 돼요? 좀 더 이제 돌린다고 했을 때 추가하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걸 일단 해놓고 추가하고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기출이 당장에 뭐가 있겠어요? 경찰 기출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순경시험이죠. 그리고 순경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제도가 얘도 개편돼가지고 형사법 통합입니다. 형사법이라고 하면 요게 한 시험에서 같이 보게 돼 있어요. 40문제 해가지고. 근데 또 형법 부분하고 형사 부분이 딱 쪼개져요. 객관적으로.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추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7급하고 비슷한데 이 경찰 시험도 원래 형법 형소 따로 보다가 시험 제도가 몇 년 전에 개편됐어요. 그래서 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난이도를 시험별로 난이도를 따지면 개편 전에는 어쨌든 그때도 7급이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9급 법원 직구이 좀 비등비등한데 얘가 좀 지문도 길고 어쨌든 추가되는 영역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더 9급이 어렵지 않냐 정도. 근데 그냥 비슷해요. 근데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9까지 9급이고 원래 경찰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경찰 문제가 진짜 쉬웠거든요. 개정되기 전만 해도. 개편되게 된만 해도. 근데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형사법 체제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갑자기 좀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그 경찰 시험도 되게 오래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지금 고생을 해요. 너무 쉽게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참 어려워지니까 이제 차근차근 공부한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온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긴 하니까. 그래서 요새 딱 그 개편되고 나서 시험 문제만 보면 9급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한 7급까지 갖다 붙일 건 아닌데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법원 내부 승진 시험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아예 문제집에 그냥 통으로 넣진 않는데 뭐 변호사 시험에서도 형사법 거기 이제 오지선 따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추가되는 그러니까 지문 같은 거나 좀 뺄 때 이제 확인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 아니고 제가 정리해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넣겠죠. 그래서 메인은 이제 추가되는 걸로 따지면 경찰 문제가 메인으로 추가되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식 같은 뭐 군무원이니 뭐 이런 것들 좀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서 이제 책에 넣는 거 모의고사 출제하는 정도만 풀고 여기서 더 확대해가지고 추가로 찾아보지는 않아도 돼요. 막 의욕이 처음에 넘쳐가지고 나는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막 모으고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단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걸 풀고 정리부터 한 다음에 여유가 안 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전범위로. 이제 여기서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추가하는 식으로 약간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가야지. 처음에 막 의욕 넘칠 때 나는 이거 다 볼 거야부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서론 부분 보다가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수학의 정석에 집합만 까맣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돼버려요. 어쨌든 시험이라는 건 전범위를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전체를 어쨌든 몇 바퀴를 보고 들어가야지 앞에만 열심히 봐봤자 어떻게 돼요? 점수는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양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래서 그냥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라 그래요.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갈 때 붙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져 있냐면 자,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 강의 들어가가지고 또 이번 강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들을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내용 공부 2번에 문제풀이 2~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중고등학생 과외를 한다 뭐 이렇게 뭐 과외로 알바를 한다 생각해도 어떻게 돼요? 근해 공식을 배우고 일단 내용을 배운 다음에 어느 정도 암기도 시킨 다음에 근해 공식 실제 연습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활용해서 답 맞추고 채점하고 할 거잖아요. 항상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공부든 내용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전체 과정인 거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추가되는 건 있어요. 이제 이쯤에 추가될 건데 이쪽 그냥 정규 강의 안에 녹여서 할 겁니다. 따로 특강으로 안 빼고. 요거는 필수로 들어가요. 뭐 말은 특강이라고 잡아가지고 따로 업로드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최신 판례하고 개정법을 추가하는 건 항상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막판에 들어가요. 강의 자체가. 자, 왜 그러겠어요? 이게 법학 과목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가지는 어떤 형법이든 뭐 민법이든 형소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학이라는 과목은 법이랑은 항상 개정돼요. 우리 책이 지금 출간됐죠. 기본서가 가장 최신 법령 출간 당시에 최신 법령 반영하고 해가지고 출간은 됐지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1년 공부를 쫙 하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뀌는 게 생겨요. 그럼 책에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판례라는 것 자체가 뭔가 감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책의 판례가 대법원의 판례 태도 어떤 규정이 애매하거나 공백이 있거나 해석이 애매하면 요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맞춰 넣을 건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게 우리 정답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의 해석론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라는 걸 판례 박스 보시면 막 판례 박스가 그래서 책에 막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뭐야? 판례라는 것도 바뀌어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판례가 막 추가되는 것도 생깁니다. 왜냐면 법원의 재판을 계속하니까 판례는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수험적인 의미 있는 것만 우리 과목에 해당하는 거에서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제가 추려가지고 드리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는 건 없어요. 자, 어쨌든 뭐야? 책이 출간되고 나서 추가되고 바뀌고 쌓이는 판례랑 바뀐 법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시험장을 들어가야 돼요. 왜? 시험에서 정답이라는 건 항상 따로 유의사항이 없는 이상 그 시험 날 기준으로 시행 중이고 효력이 살아있는 법을 기준으로 답을 맞추는 거고 판례태도 역시 그 시험 날 기준으로 살아있는 변경이 돼서 변경되기 전건 지우는 거고 답이 아닌 거고 변경된 거 가지고 답을 맞추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추가 업데이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야 이거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올해 상반기 한 7월에 한다 치면 어떻게 돼요? 8월, 9월, 10월, 11월 또 판례가 쌓이고 법이 바뀌면 또 들어야 되잖아 이런 거를.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강의는 딱 D-Day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상으로도 내년 초에 할 거예요. 올해는 이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까지 쌓인 걸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시험장 들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4월 초에. 우리 시험이 3월 말 아니면 4월 초죠. 자, 그래서 정규 커리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내용 공부 2바퀴 돌리고 문제풀이 한 2~3바퀴 돌리고 거기에 최신 판례까지 추가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그냥 붙어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뭐 더 추가할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만 더 추가로 방금 아까도 가볍게 한번 얘기했는데 뭐 입문서는 그냥 기초 강의 한번 듣고 개념 정리하고 읽어보고 약간 버리는 책이라 그랬죠. 막 열심히 정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대신에 뭐요? 요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가 핵심이에요. 자, 정리라는 게 뭐야? 교재를 그냥 페이지만 쓱 보시면 이 교재가 지금 700페이지 넘어가지고 요새 좀 추가돼가지고 거의 이제 800페이지를 찍어버렸는데 한번 좀 줄이게 할 거야 한 내후년쯤에. 전면 개정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게 들어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한 700페이지 초반대에서 이 책이 처음 나올 땐 출발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쌓여요. 기존에 있던 판례를 지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이미 기출도 한 번씩 됐었고 중요 판례를 지우는 거 없어요. 바뀌지 않는 이상. 하지만 뭐요? 새로운 법리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법학서는 기본적으로 점점 두꺼워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 두꺼워지면 한번 전면 개정 갈아엎어가지고 좀 줄이고 쳐내고 하는 게 생기긴 하는데 우리 책은 점점 지금 두꺼워지고 있으니까 시험이란 건 빨리 붙어야 돼요. 더 두꺼워지기 전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800페이지가 되는 기본서를 그냥 막연하게 수업만 이렇게 귀로 듣는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꼭 뭘 시키냐면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밑줄 긋고 중요 단어에 대해 동그라미 체크하고 요런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해요? 기본 강의 들을 때 메인 교재로 차근차근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고 읽어보고 정리까지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한 번 보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이때 또 봐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역시 또 쭉 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막 차근차근 기초 개념부터 설명하고 막 사실관계 그림 그리고 했던 거를 이때는 어느 정도 이제 생략하면서 좀 더 빨리빨리 가면서 좀 더 심화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못했던 이제 끝까지 얘기까지 설명하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자, 어쨌든 기본서를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자, 그리고 뭐야? 이렇게 두 바퀴 돌린 기본서를 또 어디서 봐요? 여기서 또 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진도별로 끊어가지고 전체 진도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기출 문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기본서를 세 바퀴째 여기서 한번 더 돌려야 돼요. 기본서에서 공부한 걸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고 답 맞추고 해설 정리까지 해야지 공부 효율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렇죠? 따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습 단계든 예습 단계든 2단계에서 기본서를 세 바퀴째 돌리는 거고, 그럼 뭐겠어요? 네 바퀴 돌리고 여기서도 한 자기가 혼자 진도 짜가지고 5바퀴 돌려요. 그러니까 정규 커리만 차근차근 따라가더라도 이 800페이지가 처음 볼 때는 깝깝하잖아요.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다음 게 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갈 거냐. 처음에는 되게 답답한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5번 보고 이제 막판에 이제 강의 끝나고는 한 달 동안은 강의가 없거든요. 혼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복습해서. 그러니까 최소 6, 7번은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강의까지 들어가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문제까지 풀고 또 다시 찾아보고 하니까 이 책을 800페이지가 되는 걸 소화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붙는 거예요. 당연히 한 번 봐가지고 소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겠죠. 물론 최신 판례 정도 추가하는 걸 전제로.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힘들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정리되는 게 있어요. 또 보다 보면 이해가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당연히 뒤에 걸 모르니까 못 읽다가 뒤에 것까지 한번 배우고 보니까 되게 쉬운 얘기였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정리가 중요해요? 교재 정리는 방금 말한 대로 5, 6번을 우리가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보다 보면 당연히 추가적인 체크나 정리가 들어가겠죠. 이때 정리를 한번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이때 보다 보니까 여기다가도 좀 추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추가로 체크를 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교재 정리는 이때 완성입니다. 교재 정리에 필요한 게 100이라고 하면 이 기본 강의 들으면서 그 전체적인 교재 정리 한 7, 80%는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정리라는 게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읽으면서 왠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체크하는 게 교재 정리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여기다가 밑줄 긋고 여기 단어는 동그라미 하고 수업 시간에 시키는 대로 체크하고 하는 게 교재 정리예요. 자, 그럼 교재 정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얘기할 거고, 교재 정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 시험 공고가 뜰 거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본 다음 이제 디데이가 딱 잡히고, 보통 일반적으로 4월 초인데 작년 시험만 3월 23일인가 그랬죠. 한 2주 땡겨져 가지고 종강도 빨라졌었는데, 올해는 다시 4월 초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고 뜨는 걸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한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럼 내가 이 전체 공부를 끝내는 게 한 2월까지 또 3월 초까지 이렇게 초중까지 가는 거거든요. 커리큘럼 그때 맞춰서 끝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혼자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주에서 한 달 정도. 자, 그럼 교재 정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지막에 뭐야? 한 달 정도, 짧으면 2, 3주 정도 이제 강의 없이 혼자서 뭐야? 내가 1년 넘게 이렇게 공부한 거를 혼자서 다시 한번 반복.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예요. 전체 과목을 줄 세워가지고 한 2번 정도 볼 수 있거든요. 한 과목당 며칠 정도 잡고 마지막에 딱 일주일 잡아가지고 하루당 한두 과목씩 해가지고 딱 막판 일주일 이렇게 잡아요. 한 2바퀴 정도. 그럼 여기서 한 5바퀴에 여기 2바퀴 하면 최소 7, 8바퀴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럼 붙어요 그냥. 똑같은 걸 8번을 봤는데 그걸 떨어지면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자, 그럼 교재 정리 목표는 뭐냐면 이 디데이 딱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막판 정리, 막판 정리. 1년 공부했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2바퀴 보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딱 마지막 일주일 정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요? 과목별로 줄을 쫙 세우겠죠. 일주일이니까 하루당 한 과목이 기본일 거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2과목 이렇게. 자, 그럼 뭐다? 오늘은 나 형소만 보는 날인 거야. 또는 형법 형소 보는 날. 자,
내가 오늘 1년 동안 공부한 형소 공부를 하루에 딱 전체 한 바퀴 발췌해서 보는 게 나올 만한 걸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기본서 가지고 차근차근 하는 거거든요. 발췌해서 보는 거 아니야 막판에. 그럴 것 같으면 암기장을 잡지. 자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한 이 800페이지. 자 내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뭐야.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내가 봐야 될 게 뭐야. 빠짐없이 봐야 될 게 기본서 봐야죠. 최신 판례 개정법 있죠. 요거 강의 자료 봐야죠. 정리된 거. 그리고 기출문제집 해설 같은 거에 좀 정리하는 게 들어가요. 근데 또 중요한 게 기본서가 메인 교재 잡혀 있으면 여기 지금 해설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다 써 있어요. 다 이미 체크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꼼꼼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좀 빠진 판례 몇 개, 가끔 안 나온 판례들이 몇 개, 여기 안 들어가는 판례가 나오는 경우들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뭐야? 여기서 너무 짧게 쳐놨는데 여기서 사실관계 같은 게 좀 확인되는 해설 같은 거 뭐야? 기본서 정리를 기본으로 하되 중복은 쳐내고 좀 추가로 확인할 거 위주로 해가지고 아니면 지문 자체는 이건 좀 몇 표현이 특이하게 나서 이건 끈 거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좀 추가 정리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 기본서 한 권 조문집 그냥 보조교재니까 막판 볼 거 아니에요. 요거 자료 하나 그리고 해설 정리된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자료 해설 자료 이런 거예요. 딱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라고 말은 하지만 당장의 기본서가 800페이지예요. 문제집 두께도 읽것만 해도 대충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오늘이야 그냥 하루 왼종일 형소를 하더라도 오늘 봐야 될 페이지 분량 자체가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1페이지부터 끝까지 넘기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새 책 상태 있죠. 이 새 책 상태에서 하루 동안 이거를 전체를 훑고 리마인드를 하자 그러면 못해요. 하얗게 새 책인 상태에서 체크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00페이지 넘는 분량을 그냥 교재만 따져가지고 800페이지 되는 분량을 그냥 아무리 그냥 집중해서 본다 그래도 하루 만에 그냥 정독해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요? 막판에 볼 거를 생각하고 밑줄을 긋고 체크해 놓는 거야. 이 한 페이지 딱 폈을 때 1페이지, 2페이지가 있으면 요게 지금 시험에서 다 동등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체크, 그 중요한 판례 중에서도 이 문장이 중요한 거고 이 단어가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있죠. 이 규정에서도 1항이 중요한 거고 2항이 안 중요하면 1항에 밑줄 체크가 돼 있고 2항은 밑줄이 안 쳐져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교재 정리해 놓은 걸 바탕으로 딱 일주일 전 하루 만에 딱 요걸 보려 그러면 그건 볼 수 있어요. 체크 안 돼 있는 건 그냥 쓱 보고 그냥 눈으로 풀고 넘어가는 거고 체크된 거는 읽어보면서 떠올려 보고 체크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체크하라 그럴 거거든요. 판례는 판례로 규정은 규정으로 약간 키워드는 좀 더 강조해서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리한 게 7, 80%고 이제 좀 추가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보완해서 100%를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20, 20, 20, 2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좀 잘 들어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서 뭔가 교재 정리랑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돼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꼬이면 이거를 어떻게 좀 따라잡기가 좀 되게 애매해집니다. 차라리 기본 강의 충실히 듣고 이런 걸 한 번씩 빼먹고 하는 건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 강의가 좀 그래서 메인 강의 되게 중요한 강의예요. 그래 초반에 이렇게 시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해라 시간들 설명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재 정리 방법도 어떻게 할지 얘기는 할 건데 항상 교재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정리 수업 시간에 다 체크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혼자서 뭔가 좀 정리하고 덧대고 하는 게 필요해. 혼자서 읽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지 말지 교재 정리를 추가할지 말지 기준은 뭐냐면 이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주일 전에 이걸 봐야 되는 것만 체크하는 거고 안 봐도 지장 없는 것만 체크 안 하는 거예요. 왜?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거에 밑줄을 그어는 순간 여기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눈에 가서 이거 쓸데없는 건데 왜 그어놨지 이러면서 시간이 걸리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걸 피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디다 체크할 건지 기본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이런 거 밑줄 그으라 그러면 엉뚱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들어가면서 체크하라는 거 체크하고 말라는 거 말고 추가로 읽어보라는 거 읽어보고 지우라는 거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